네, 안녕하세요. 다운수학의 김대훈입니다. 오늘은 이제 진명여고 1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시작되는 정규반과 이제 여름방학 특강에 대해서 소개를 조금 시켜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게 됐습니다. 사실 이번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시작되는 수업들이 진명여고 학생들한테 특히나 더 중요할 거예요. 사실 1학기 때 시험을 이제 좀 열심히 쳐봤으면 알겠지만 진명여고는 수학 시험이 조금 특징적인 부분들이 몇 가지 있죠. 뭐 단답형이 6개다? 문항수가 조금 많다? 시간 50분이다? 짧다? 라는 거랑 어려운 문제들은 대부분 모의고사에서 나온다 라는 게 뭐 중요한 핵심적인 특징들이 될 텐데, 그런 것들을 다 참고해서 제가 그래도 진명여고 반을 맡은 지가 조금 돼서 이제 그런 것들 참고해서 쌓인 노하우들이 좀 있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번 방학 때는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2학기 때는 좀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충분히 하고 설계한 수업이라서 제 수업 커리큘럼을 잘 따라오신다면 여름방학부터라도 2학기 때부터는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먼저 설명을 조금 해보면 수업 일정이랑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정규반은 이제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서 7월 8일에 재개강이 들어갑니다. 기말고사가 끝나고 학생들 약간 며칠밖에 안 되긴 하지만 며칠이라도 쉬었다가 7월 8일 토요일에 재개강을 하게 되고요. 수업 시간은 그대로예요. 화요일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고 토요일은 아침 9시부터 1시까지 수업 그대로 유지가 될 거고, 이제 기말고사가 끝나고 2학기 내신 대비를 위한 수학화 공부에 들어가야겠죠. 정규반에서는 수학화 심화라고 되어 있는데 저때 정확히 뭘 하는 건지는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방학이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특강이 깔릴 거예요. 특강이 7월 17일부터 개강을 해서 매주 월요일 목요일 주 2회 둘 다 시간은 동일하게 1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이렇게 주 2회짜리 특강이 깔릴 건데, 특강 시간에는 선행을 할 겁니다. 선행. 어떤 과목을 할 거냐? 수학 1을 할 거예요. 수학 1 실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제 이때도 정확히 어떤 걸 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정규반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수업 시간에 정확히 어떤 걸 할 거고 어떤 교재를 쓸 건지. 수학화 심화라고 하긴 했는데 이제 2학기 때 내신 대비를 들어가겠죠. 그 내신 대비에 들어가기 위한 초석을 조금 다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아무래도 학생들이 수학화를 공부한 지가 조금 시간이 지났을 테니까 당연히 핵심 개념 복습을 조금 할 겁니다. 사실 학기 중에 개념 수업을 거의 하진 않거든요. 1학기 때 겪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학기 중에는 개념 공부할 시간이 없고 문제 풀이하기에도 시간이 되게 바빠요. 부족해요. 그래서 이번 방학 때 수학화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자세히 그동안 까먹었던 거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몰랐던 것들을 채워 넣어주는 핵심 개념을 정리하고 복습하는 게 제일 먼저예요. 방학 때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나서 이제 개념별로 이제 유형별 문제풀이에 들어갈 겁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풀어야 하는 이제 기본적인 문제들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어려운 문제들로 나아갔다가 결국 궁극적으로는 최고난도 기출까지 풀어보는 게 이번 방학에서의 목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이 모든 게 다 2학기 내신 대비를 위한 발판을 다지는 거라서 이번 여름방학 때 제 수업을 따라서 수학화를 탄탄하게 쌓아두지 않으면 2학기 내신 대비가 훨씬 어려울 거예요. 사실 2학기 과목은 1학기 과목이랑 비교해서 계산은 조금 적긴 하지만 개념적인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요구되는 단원들이다 보니까 이번 방학 때 개념을 얼마나 잘 쌓고 오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드리고, 교재는 제 자체 교재를 이용할 겁니다. 자체 교재 안에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말씀을 좀 드려보면, 핵심 개념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념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개념을 좀 차곡차곡 천천히 정리할 수 있게끔 잘 채워둘 거고, 그 밑에 유제들까지 잘 깔아 놓을 거예요. 근데 그 유제들을 그냥 아무 문제집에서나 따오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내신이나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들을 가지고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진명여고는 이제 1학기 때 시험을 쳐봤고 제 영상은 몇 번 봤으면 아시겠지만 어려운 문제들은 모의고사에서 많이 내요. 그래서 특히 진명여고는 모의고사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한데, 그것들을 학기 중 내신 대비할 때 풀어보기에는 사실 모의고사는 풀어야 될 문제들이 너무 많거든요.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서 학기 중에 시작하기에는 이번 방학 때 이제 내신 문제도 물론 풀어보긴 할 거지만 모의고사 문제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풀어본다. 그래서 이제 제 자체 교재 속에는 내신 문제도 들어있지만 모의고사 문제도 적지 않게 들어있을 거다라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특강 시간에 어떤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 교재는 뭘 쓸 건지에 대한 설명을 또 드려볼게요. 이제 특강 시간에는 수학원 실력 강의가 진행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히 뭘 할 거냐면 이제 수학 1에 대한 개념을 당연히 복습을 해야겠죠. 이제 아마 중학교 때 대부분 했을 거라서 많이 까먹었을 거예요, 얘도. 그래서 핵심 개념을 먼저 복습을 하고 유형별로 문제풀이에 들어가는 건 똑같아요, 정규반이랑. 근데 이제 그 난이도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건데 수학하 시간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최고 난도까지 도전을 해볼 거예요. 내신 문제들도 많이 풀 거고. 근데 이제 수학 1 특강 시간에는 내신 문제도 뭐 풀기야 하겠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비중의 모의고사 문제들을 풀어보게 될 거예요. 그 이유가 사실 수학 1, 2부터는 수능에 직접적으로 나오는 단원들이다 보니까 그동안 쌓였던 수능 문제나 모의고사 문제 기출들이 되게 많아요. 그 중에 중요한 문제들도 엄청 많고요. 이제 그런 문제들을 얼마나 많이 풀어보느냐가 앞으로의 내신에 있어서도 정시에 있어서도 이제 성적을 받을 수 있을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큰 갈림길이 되는 거기 때문에 모의고사 문제들을 많이 연습을 해봐야 돼서 당장 이번 방학부터 시작을 할 거고 이번 방학부터 시작을 해도 절대 빠른 게 아니에요. 이번 방학에 시작을 해야 그동안 쌓였던 많은 문제들을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 위주로 연습을 해볼 거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고 그래서 교재도 제 자체 교재를 이용할 겁니다. 그 자체 교재 안에 난이도가 이제 모의고사는 3점, 4점으로 분류를 하면 되죠. 2점짜리는 뭐 앞에 두시고 그 3점 중에서도 어려운 3점에서부터 시작해서 4점짜리 중에서는 조금 쉬운 거랑 뭐 어느 정도 중수한 난이도, 평이한 난이도의 4점까지 도전해보는 연습을 할 게 이번 방학에서의 제 특강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난이도별로 정렬을 교재 안에 해둘 텐데 어려운 3점에서부터 쉬운 4점까지 갔다가 평이한 4점까지 갔다가 뭐 단원별로 준 킬러를 뭐 한두 문제 정도는 풀어보지 않을까 싶어요. 걔네가 메인이 되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난이도별로 구성을 해둘 텐데 그냥 난이도에 맞춰서 문제들을 정렬해 둘 게 아니고 사실 그 중에서도 내신 연계율이 높은 문제들 위주로 정렬을 한번 해둘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자체 교재 안에는 난이도 맞춰서 문제들을 넣어 둘 거지만 그 중에서도 내신 연계율이 높은 문제들을 가지고 이번 방학을 알차게 보내본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강조 드리는데 수학 1, 2부터는 모의고사 기출을 얼마나 많이 풀어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수학 1은 지금 여름방학에 당장 시작해야 제 커리를 잘 따라서 2학년 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커리를 뭐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이번 방학 정규에서는 수학하, 심화 들어갈 거고 특강에서는 수학 1 실력 들어갈 거고 2학기가 되면 수학하 내신 대비만 진행을 하겠죠. 특강 시간은 없으니까. 이제 그러고 이제 2학기가 마무리되고 겨울방학 때는 정규반에서는 수학 1 심화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여름방학 때 수학 1 실력 강의를 듣고 나서 겨울방학 때 수학 1 심화 강의를 듣는 것까지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라면 앞으로 들을 학생들이라면 이번 여름방학부터 특강을 꼭 듣는 게 좋을 거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이제 방학 때 겨울방학 때 특강으로는 수학 2 이제 또 선행이죠. 수학 2 개념에서부터 차근차근 해볼 거다 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에 대한 뭐 특징적인 것들을 몇 개 정리를 해둔 건데 나머지는 읽어보면 아실 거예요. 그 테스트 부분이 정규반은 제가 1학기 때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매 수업 시작 전에 테스트를 하나씩 보고 시작을 할 거예요. 수학하에 대한 테스트를 보겠죠. 이제 내신 시험지를 가지고 아마 테스트를 하나씩 쭉 쳐볼 텐데 이제 그 내신 시험지를 그냥 들고 오는 게 아니고 진명요구 스타일로 약간 바꿔서 제가 변형해서 들고 오는 거다 보니까 학생들이 훈련을 하기에 되게 좋은 시험지다 라고 제가 소리도 많이 들어왔고 실제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학생들이 테스트 치는 거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특강반에서도 사실 테스트를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근데 이번 여름방학이 짧기도 짧고 여름방학은 수학 1 회차가 이제 8회차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 수업 시간마다 테스트를 보긴 조금 힘들 거라서 수업 시간에 테스트를 보는 날도 뭐 가끔은 있겠지만 대부분은 클리닉 시간을 따로 빼서 그때 테스트를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클리닉 얘기를 조금 하고 마무리를 해볼 건데 방학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절대적으로 문제 푸는 양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을 제외하고 나서 클리닉을 꼭 진행을 할 거예요. 원래 정규반은 토요일 아침 수업 끝나고 오후에 클리닉이 진행됐잖아요. 그거는 그대로 유지를 할 거고 이제 특강반에서도 클리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클리닉 시간을 잡을 건데 클리닉 시간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고정시키진 않을 거고요. 학생들별로 그 스케줄이 워낙 다르다 보니까 방학 때는 유동적으로 학생 그 개개인 학생들 시간에 맞춰서 그 학생이 되는 시간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딱 정해두고 그때 클리닉을 진행하면서 특강반에 대한 케어가 조금 있을 거다. 그 클리닉 시간에 이제 테스트를 볼 때도 있을 거고 숙제 검사를 하면서 문제풀이를 좀 질문을 받아줄 수도 있을 거고 그런 시간을 꼭 추가로 가질 거다 라는 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